누구나 찾아오는 거라고 하니까 네. 권태기 이분은 언제 찾아왔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고백을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양수영 마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꼬라지 나오네, 꼬라지. 예. 밥 먹는 꼬라지가. 제가 사실 이 멘트는 정확히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네. 저희 선배 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나이가 42살 정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딱 정확히 그 나이 정도가 되니까 이거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느낌이 정말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이렇게 이마가 좀 약간 이렇게 넓어서 이마가 좀 번쩍번쩍하고 콧날이 좀 오똑한 편이에요. 그리고 입이 좀 얇아서 이렇게 약간 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옆에서 저희 남편 옆모습을 보면 그 날선 이마하고 콧선하고 이 입술이 정말 이렇게 그 날카로운 거에 제가 막 가슴이 설렐 정도로 뭐 이랬던 그런 남편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날선 콧날이 어느 날 보니까 서경석 씨 코처럼 생겼어요. 화살코가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도 되게 섹시했던 그 입술이 어느 날 입꼬리가 올라오면서 정말 정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때가 오나 보구나 했는데 근데 저희 남편은 신기한 게 콧물을 이렇게 저희가 코가 나면 코를 풀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절대 코를 안 풀어요. 먹어요. 그냥 이렇게 정 떨어지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하루는 갑자기 이제 밥을 먹다가 콧물이 난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 순간 그 떨어지는 콧물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못생긴 발처럼.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가 어느 때였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 사무실을 이렇게 옮기면서 제가 굉장히 약간의 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제 어려움이 너무 눈앞에 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10년간을 열심히 살아서 우리 남편 뒷바라지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우리 남편이 나를 별로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는 것 같고 왠지 이런 나도 모르는 서운함이 좀 쌓였을 때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저희 남편하고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저희 선배가 저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나한테 이런 게 찾아오겠나 했는데 그게 장담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겪어보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때 몸의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나요? 권태기가 왔을 때 꼭 사랑만 식은 게 아니라 몸 컨디션이나 정신적인 컨디션이 많이 저하된 상태 아닌가요? 당연하지 저하가 되겠죠. 그 왜 그러냐면 저도 환자를 볼 때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떤 얘기도 다 들어주는데 컨디션이 나쁘다. 왜 나한테 다 아픈 얘기만 해? 이렇게 돼. 나한테 와서 아픈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왜 아픈 사람은 죄다 나한테 와?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 자식이 넌 지금 미친 거 아니야? 한의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좀 깜짝 놀라게 볼 때가 이런 있어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네. 남편이 그냥 퇴근하고 와서 밥 줘 그러면 얼른 밥을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밥 줘 그러면 나는 밥 안 주는 그렇죠. 저도 사람이냐? 나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 에너지가 달라요. 부족할 때 그게 정말 달라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다닐 때 이렇게 팔짱도 끼고 다니고 손깍지 끼고 다니고 정말 땀이 나면 서로 이렇게 따가따가 다시 잡고 이러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뭐 프로그램을 해봐도 좀 어르신들이나 손 한번 잡으라 그러면 막 무슨 전기 타듯이 막 못 잡고 그러시잖아요. 모를까봐 온당 것처럼. 이번에 여행 다니셨잖아요. 손 잡고 다니셨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근데 외국에서 실험 결과라면 매일 출퇴근할 때 이렇게 뭐 잘 갔다 올게 하고 뽀뽀를 뽀뽀. 해주는 부부가 평균 수명도 5년이나 더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꼭 부부가 뽀뽀를 하라는 뭐 얘기도 있었지만 근데 그거는 뭐 사랑하라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기분 좋게 아침에 뽀뽀를 하려면 엄청난 신뢰감과 평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뭐 오래 살겠다고 바람 피고 때리고 이런 남자한테 아침에 그냥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요즘 세대는 이렇게 뭐 남녀가 만나면은 손잡고 뭐 스킨십하고 그러는 네, 것은 그냥 안고. 이건데 우리 나이 때 우리가 뭐 저 20대 초반 같은 때는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 하에서 스킨십이 이루어졌고 당신을 다 믿는다, 모든 걸 내가 맡긴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세대 때의 스킨십하고 지금의 스킨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킨십의 의미 자체는 알겠는데 언제쯤이 되면 아예 스킨십 자체가 이게 출산을 아내 계기로 버릇하면 바뀌는 뭐.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스킨십 자체가 서로 너무 이게 어색해지는 이런 거 같아요. 네. 저희는 1년 연애했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잡아주는 손이 굉장히 짜릿했잖아요. 아이 전기가 있으면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만 부딪혀도 아이고 이렇게 왜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스킨십하고 그때의 스킨십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부딪히면 짜릿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스킨십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지팽이를 잡는 스킨십이죠. 지금은 정말 안 넘어지려고. 의지하는 스킨십인 거예요. 더 생존에 가깝네요. 네, 그렇죠. 더 제가 절실하네요. 어제도 이제 남편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이제 요즘은 운동을 좀 한다고 제가 저희는 3층에 살고 집에 이제 그걸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2층쯤 올라가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까 그냥 걸어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당신이 빠꾸 이렇게 하니까 오더니 저를 이렇게 자꾸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스킨십이죠. 그것도 남편 나름의 표현인데 받아들이는 저는 젊을 때 같으면 그게 정말 뭐 연통을 잡고 베란다를 뛰어넘는 것만큼의 빠꾸잖아요. 그렇게 짜릿한 게 하나도 없고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들고 좋다 그러고 제 몸무게를 거기다 매달려서 그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큰 사랑이죠. 다르다. 스킨십의 의미가. 근데 확실히 다가오고. 건강한 사람들이 스킨십을 더 많이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최영림 씨가 사실은 빚은 졌지만 건강한 사람. 정말, 예.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부부 사랑의 원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건강한 사람은 음성이 우렁차고요. 그다음에 되게 제스처가 많고요. 그다음에 스킨십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맞는 것 스킨십을 해서 건강하라가 아니라 건강해야 스킨십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남편은 스킨십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도 난 여자가 생겼나요? 아니에요. 정말로.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의자에 앉을 때도 너무 재밌죠? 제가 옆에 앉으려고 그러면 한 칸 떼고 옆에 앉아 딱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 이렇게 야구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좀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한 칸 떼고 앉아.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저희 신랑 스킨십도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궁금하다. 깔끔한. 이 모든 병균이 입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그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입을 거치지 않아요. 그랬는데 결혼 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앉지 말라고 해도 옆에 가서 앉아서 다리를 한짝 그냥 걸쳐버려요. 그래서 신랑 허벅지에다 제 다리를 하나 걸쳐. 다리 하나 네, 그냥- 힘축할 텐데, 그걸 여기다가 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상해졌어. 근데 아니, 지금 말씀이 여기다가. 아니, 나는 네네,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소리지, 이렇게 한다는 소리 아니잖아. 이렇게 한다는 소리지. 어쨌든, 예. 최영림 씨와 괜히 저 때문에 괜히. 설명하다가. 형님이 하세요. 손수현 씨가 해요. 네, 스킨십을 하면 저희 마음이 멀어지고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이제 굉장히 좀 갑자기 이제 사무실 일이 좀 복잡해지고 하면서 몸이 힘드니까 애를 이제 재우고 저는 일어나서 늘 남편한테 가는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안 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생각해보니까 어느덧 6개월이 흐른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잔지.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점심을 먹으면서 저희 선배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 언니가 저한테 막 난리를 하면서 너 오늘 꼭 가서 자라고. 너 이거 안 하기 시작하면, 안 자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한다고 언니가 막 그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가가지고 언니랑 밥을 먹는데 그런다는데 당신 정말 그랬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제야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기도 굉장히 그랬다고. 아이와 있으니까 또. 그래서 당신이 좀 원망스러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이렇게 다들 고백을 하고. 저희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선배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정말 심각하게. 저희 선배 언니도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너 정말 어제 가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잤어? 그래서 언니 그랬더니 먹이면 안 되겠어, 밥을. 결혼하고 다 하는 걸 뭘 그걸 그러세요? 그 집에 가서 잤어요. 그래도 변호사께서 예. 어제 그냥 잠자리 우리 같이 잤어요. 그랬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아니, 그러면
누군가의 그거 병이 생기는 게. 저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안 해주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왜? 그거는 다 다른 거 궁금해서. 아니에요? 부부 보통은 사이에? 저희가 뭐 의사 선생님들은 섹스리스트 부부를 6개월 정도를 보고요. 근데 이제 부부에 따라서 한 배우자가 불만을 느낄 때 그건 이혼 사유가 되죠. 실제로 뭐 실제로.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니고 제 친구는 이제 캐나다 교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12살 연상의 남자와 저랑 동갑내기 친구들 결혼을 했는데 둘째를 출산하고 모유수유가 끝나고 본인은 이제 다시 남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데 남편은 이제 이미 아이를 둘 놓고 뭐 그 사이에 남편은 또 뭐 이게 상무에서 사장이 되고 너무 바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남자가 약간 이제 그 갱년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모유수가 끝났는데도 1년 이상 성관계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포 친구가 신랑을 이제 이혼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실제로 섹스리스를 이유로 다른 게 아니라 섹스리스 이유로 이혼한 케이스를 저는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우리나라에 통하는 그게 거고 워낙 할수 있죠. 기사들도 그러니까 나오고 아까도 하니까. 얘기했지만 그 상대방도 편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건 이혼 사유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둘이 양해가 된 거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거는 사실 시간과 상관없이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그 제가 친한 분들 보면 다 2002년에 결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애가 첫 애가 1학년일 때 다 큰애를 다 똑같이 결혼한 해에 나서 다 입학시킨 엄마들이다 보니까 똑같이 3학년 때 권태기가 왔어요. 근데 이게 계절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이 3학년 때 다 같이 왔는데 진짜? 그 권태 기간이 한 달 반 정도씩을 평균 가더라고요. 저는요, 못해서. 저런 설수연 씨가 지금 가담하고 있는 저 불법 그 커뮤니티 같은 거. 왜냐면 지금 영향을 말씀하시는데 받았다 이거죠? 똑같이 왔다고 하지만 저희가 남편들이 봤을 땐 미뤄짐작컨대 한 사람이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나 이렇게 권태 느끼잖아. 안 그래? 그러면 맞아 언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굳이 그렇게 안 느껴도 될 상황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경우도 있어 사실. 권태기 전이를 시켰다 이거죠? 아니 근데 설수연 씨가 저는 너무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 정도는 정말 남편하고 안 맞고 남편한테 정말 서운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 표정 봐. 하나만 마음에 들고 다. 정말 청순한 표정으로 갔어요. 근데 그게 그 하나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뭔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 하나씩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을 일요일 날 사실은 그날은 제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 댁에 저녁에 방문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는데 저희 남편은 감기가 들었다고 감기약을 사러 가고 저는 애들하고 집에를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제가 어머님 댁에 지갑하고 핸드폰을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그걸 좀 두고 왔는데 그거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부탁을 한 게 약국은 여기 있고 어머님 댁이 있고 저희 집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 왔으니까 남편이 약국에 갔다가 어머님 댁을 들러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모님 댁을 들러오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어머님 댁을 들러오라는데 나 감기 들어서 약 사고 집에 갈 거 하고 뚝 끊어버리는데 그때 이게 그런 이슈들이 10년 동안 내 가슴에 그 빛 있게 그때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다른 걸 부탁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 댁에 가서 지갑하고 핸드폰을 사가고 오라는 것도 안 해야 하는데 정말 그때는 남편 뭐 뒤통수가 뭐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혼해야 돼. 나쁜 사람. 맞아. 그래서 그날 정말 그것도 억지를 바빠. 이혼 없으면 이혼비 재판비 안 들잖아. 그럼요. 양식을 다 알고 계시니까. 본보기로 이혼해야 돼. 이렇게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권태기인 것 같다. 이게 어느 정도 심한 정도 차이는 있겠죠. 예, 이게 이런 거, 넌 그런 권태기도 아니야. 근데 내가 겪을 때 권태기라고 느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권태기잖아요. 이 권태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다는 분이 계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권태기를 아니 이렇게 어려 보이시는데. 되게 어려워. 아, 저는 지금 33살이고요. 아니요. 되게 동안이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 저는 20살에 결혼해서요. 31살에 이혼을 했거든요. 11년 차에. 네. 오.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아이들이 있고요.
어쩌다가. 저는 이제 권태기를 극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권태기. 그러니까 여기 이 주제가 뭐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였잖아요.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였어요. 저한테는 이제 남편이 저에게 아이들 아빠가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살고 싶지 않아. 네. 농객분은 나도 권태기는 있었지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고 나는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 저는 좀 약간 좀 생각이 예. 그 이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권태기 오면 싫고 짜증나고 보기도 싫고 뭐 이런 건 똑같이 경험하죠. 저는 일찍 결혼해서 나이가 어렸지만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그래서 이 꼴보기 싫은 남편이 집에 오다가 이렇게 길이 막 이렇게 막혀가지고 우리가 못 만난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럼 다시 이제 좀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컨트롤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그런 상상을 해가면서 제가 만화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상상을 좀 약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혼을 한 게 권태기를 극복을 못해서 이혼을 했는데 제가 극복을 마음으로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작가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항상 책 속에 지혜가 다 있다 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을 본 거죠. 뭐 권태기 극복하는 방법,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 뭐 어떡해, 100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생각하고 상대방이 피곤하고 뭐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맛있는 거 해주고 뭐 안마해주고 막 항상 남편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애도 아프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애는 뭐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항상 뭐 여러 가지 막 바쁜데 뭐 권태기가 와서 어떻게 이게 심각하지가 않고 막 귀찮고 짜증나고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그냥 달래서 빨리 이 마음을 달래서 그냥 이제 제자리에 돌려놓자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였던 것 같아요. 막 이제 계속 머리로 다가갔잖아요. 책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나긋나긋하게 하고 다 해봤는데 안 돼서 남편도 눈을 이렇게 딱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눈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헤어짐이었죠. 진짜 궁금한 게 네. 다른 사인을 많이 보낸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나 권태기야.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 권태기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아니야. 네. 난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너랑 이렇게 살고 갑자기 싶어. 얘기한 게 이거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나오면서 저희 딸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여기 주제가 권태기래. 너가 볼 때는 어땠니? 이제 그 당시에.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는 되게 이제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엄마는 되게 이제 귀찮아했던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일도 있고 네, 애들도 있고 애들도 또 아프고 그것 막 이러니까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뭐 누구 뭐 보기 싫다, 뒤통수도 보기 싫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뭐 이제 어리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권태기를 주제로 대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권태기였구나.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어떤 나름의 방식으로 이겨내면서 왔었구나. 근데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대화해 본 적이 없고 둘 다 어리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왔던 거구나. 이렇게 좀 그런 생각. 저를 하면서 반성을 좀 했는데요. 약간 저도 저런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공감하네. 어떤 편이냐면 어떤 문제가 닥치면 저는 그냥 제가 해결을 하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를 게을리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저희 남편한테 이러면서도 제가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지금 우리 그 농객분하고 비슷한 상황이 저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딴에는 막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날 대견하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 계속해서 서운함으로 남고 돌아보면 남편이 저한테 고마워하지 않는 이경재 선생님처럼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서 제가 농객분이 아마 저거는 나이가 어려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성향에서 자기 삶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옆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너무 공감이 공감이 너무 애가 아프다 그러고 회사에서 전화 오면 회사로 달려가게 돼요. 그거는 뭐 20대에서 뭐 이런 거나 뭐 성향 차이가 아니라 저분은 남들이 중학교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대학교 숙제가 쏟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내가 남편이 잘해주려 했는데 내가 미숙했었다, 마음으로 안 가고 뭐 머리로 했다, 책을 보고 했다는 거 자책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전 자책해야 될 일은 하나는 있다고 봐요. 그 큰딸이 봤을 때 아빠가 많이 노력을 하고 엄마한테 다가갈 때 엄마가 무심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큰 실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든 전 딸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아니죠. 그때 어떻게 아이 20살짜리가 눈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완벽하게 보일 준데 수가 그거를 있어요. 해요. 그때 얘야, 엄마는 그때 겨우 20몇 살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20몇 살이라 그래서 이해는 누님 되는데 표정 관리. 근데 결국은 그때 좀 같이 다른 문제는 놔두고 둘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으로서 그 문제만 가지고 좀 만나서 좀 했었으면 좀 극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너무 다른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농객분이 색시점인 해결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인터넷이나 그 권태기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셨으니.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너랑 못 살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딱 이제 회사에 전화했어요. 이제 제가 아동 만화 작가거든요. 네. 회사 전화해서 저는 이제 회사하고는 항상 이렇게 다 소통을 해야 돼요.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다.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럼 나 이제 만약에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아동 만화를. 나 아동 만화를 못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뭔가 아동 만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열심히 살고 빨리 살고 20살에 결혼했을 때 아무도 저한테 그러니까 남편도 21살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 쳤지. 뭐 얼마나 가나 보자. 항상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인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산 거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좀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앞을 보고 네, 너무 앞만 보고 맞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열심히 상황이 하신 왔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회사에다가 저 이제 아동 만화 못 하나요? 라고 이제 진짜 바보 같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 되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진지한 거. 될 수밖에 나는 이제 내가 10년 동안 쌓아왔는데 이혼을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참 지나고 나니까 마음으로 했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친정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친정 엄마 아빠 제가 결혼을 20살에 한 것도 그 부모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셔서 이제 나는 빨리 좀 이제 예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일찍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낳고 너무 이제 좋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10년 열심히 정말 살았는데 그렇게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왔을 때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근데 그 벌을 받는 이유가 친정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자책을 하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10년 넘게 연락 안 하다가 부모님하고 화해를 했죠.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열심히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열심히 하는 노력을 했죠. 지금 이혼하고 지금 31살에 이혼해서 지금 33살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하고 다시 이제 좋아지는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정말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요. 네, 정말 이 농객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예. 왜냐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몰랐었던 방법을 거죠.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거 지금 계속 만화 그리시죠? 네, 지금도 하다가 왔어요. 우리 농객분은 충분히 얼굴도 좋은 되게, 만화가 되실 거예요. 되게 이쁘시고 사는데 김옥빈 되게 씨 닮았어요. 예, 맞아요. 너무 이쁘시고 사는 거에 되게 열심히 사시고 이혼하셨으니까 제 모임에 나오세요. 싫어하셔. 완전 싫어하셔. 완전 싫어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싫어하시는데? 용기있게 자신의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농객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되게 이렇게 농객으로 나오신 분들이 남편 탓을 한다든가 시댁 맞아, 탓을 맞아. 한다든가 남 탓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자신이 맞아, 처음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맞아, 여기 오는 아줌마들 다 그냥 남편 탓만 하는데. 진짜로 내가 뚱뚱한 것도 남편 때문이다. 맞아. 근데 저는 언제 그랬어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잘 사실 것 같고 절대 예 모임엔 가지 마세요. 설시현 씨. 예. 저는 이 10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무서운 숫자더라고요. 제가
참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서 아, 저희 신랑은 보통 남자랑 너무 다르게 정말 강해요. 근데 그거를 살기 위해서 3년 귀를 닫고 정말 그 생각을 아, 내가 정말 참아야지 해서 3년 참고 10년이 됐을 때 10년 참았는데도 안 되면 난 진짜 이제 끝이야. 이 10이라는 숫자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랑이 저를 이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했을 뿐이지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난 이게 안 고쳐지면 여보 가려면 가. 우리는 그냥 헤어져도 난 상관없어. 그렇게 되게 강하게 갔는데 다행히 저희 신랑이 그걸 잡아줬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잘 넘겨야 다음 10년을 또 잘 넘길 수 있겠고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분을 보면서 또 참 무섭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숫자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 이혜정 마담님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이야기다. 글쎄요. 이제 지금까지 막 권태기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저 인간이 지금 죽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고 가는데 뒤에다 발을 확 떨어뜨려서 그냥 한대 면상을 그냥 이렇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애들 애빈이 클 때까지 있어줘야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자식을 내가 혼자 다 하지? 라고 제가 지금 어떻게든 이 남편 옆에 붙들고 있으려는 핑계를 자식을 빌미로 세워서 자식을 중심의 비로 삼아서 거기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막 핑계대는 게 저의 권태기를 지나온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자식이 뭐라고 말하면 엄마 편 들어주잖아요. 아빠가 어찌 그랬어? 엄마가 어쨌어?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 아빠 나빠 엄마. 아빠가 나빴어. 엄마가 착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 내가 참 착한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견뎌가요. 또 조금 지나서 아빠가 이러고 그랬어. 그러면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엄마가 조금 참지 그랬어. 아까 보니까 엄마가 소리 지르던데 이 소리에 아이들 눈에 내가 또 강한 엄마로 보이나 싶어서 또 한 걸음 물러가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이젠 다 큰 다음에 내가 아이한테 엄마가 착했어, 아빠가 착했어 물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큰놈이 그래요. 엄마가 더 잘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되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화해탈을 쓰고 이 곰이나 펭귄 옷을 입고 나를 둘러싸주고 있던 자식이 멀리 떠나게 되니까 이젠 이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 저는 이 남자 때문에 평생 속을 끓었고 이 남자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내 얼굴은 주름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 얼굴로 이 남자를 보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사실은 위기의식이 들더라는 거죠. 문정희 씨의 남편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만 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세상에 뭐 이런 왼수가 있나 싶다가도 지구상을 다 뒤져봐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이 이 남자인 것 같아서 오늘도 나는 저녁을 짓는다 뭐 이런 기절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책임감 같이 사랑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런 왼수 같은 인간이 남편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딸아이가 지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오천당수 갖고 대면대면한 남편이랑 어떻게 사나. 이제 막 걱정했었어요. 막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딸 없이. 근데 딸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둘째 딸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엄마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포기하겠어 그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아빠는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이기잖아. 그래서 저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법정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 그래서 너무 정확히 아빠를 이기면 넌 명변호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둘째를 대동하고 의견을 물어봐요. 네가 볼 땐 어떠니? 이번 경우엔 아빠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했더니 아빠는 엄마를 한 등급 아래로 놓고 가르치려 들어요. 대등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제일 정확한.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와이프한테 사과하고 둘째한테 사과했어요. 근데 권태기는 아니어도 꼭 권태기까지 아니어도 이 자식들은 자식들은 기가 막힌 가이드 노릇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마치 그 자기장 같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냉랭하다 이러면 누구 때문에 냉랭하게 됐는지를 아주 체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났다 이러면 아빠 쪽으로 애들이 싹 와 있고 아빠가 화가 났다 그러면 엄마 쪽으로 확 가 있고 그래서 아내가 이유 없이 난 모르겠는데 아내가 화가 났다? 근데 뭔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애들한테 시키죠. 가서 조사를 해보라고. 그럼 그것도 가서 엄마 화났어 이러면 네 아빠가 시켰냐? 금방 들통나니까 큰애한테 가서 야 네가 먼저 툭 가서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네가 엄마의 감정을 건드려 알았지? 감정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애 엄마가 가장 이뻐하니까 넌 가서 애교를 무조건 부리면서 엄마
엄마 근데 아빠 좋지. 가서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을 해. 그리고 6살 딸 너는 가서 A4 용지랑 색연필 갖고 와서 엄마 아빠랑 우리 그림 그리자 해가지고 그림 한 장을 꼭 그려와. 그러면 애들이 가서 이렇게 그거를 딱 하고 나면 조사원들을. 그리고 나서 쑥 들어서 아 뭐해 이러면서 쑥 들어가면 그냥 그걸 또 실마리로 해서 이렇게 대화가 되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끌고 가고. 형제 씨는 굉장히 심각해지지 한약적으로 않으려는. 맞는 말이에요. 닭장 주인이 예. 부부싸움으로 화가 나서 딱 들어가잖아요. 닭이 쫙 도망가요. 진짜? 그 분노를 기를 느끼는 거예요. 진짜? 근데 닭장 주인이 기분 좋게 들어가면 모이를 먹게 싹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라는 게 기를 뿜어내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의 기운을 뿜어내면 동물들은 육감적으로 다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우리 강아지 윤호가 구석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와이프랑 막 히덕거려 언제 와서 여기서 놀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리고요 강아지는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도 알아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도 이게 우리 강아지 2마리가 한 입이는 제 편, 꽃잎이는 제 아버지 편인데요. 꽃잎이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제 아버지가 조금만 소리를 지르면 얼른 저한테 와 있어요. 근데 제가 남편 보고 뭐라 그러면요 저를 막 핥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아빠한테 가서 또 막 기대고 이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정말 미물인 동물도요 재판을 하더라고요. 이게 부부싸움을 네. 이렇게 치열하게 하고 냉전을 하고 정말 권태기가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애들이 재판관이야. 우리 둘을 아이들 보듯이 왜 그래 요새? 왜 그래? 왜 그래 요새? 말 좀 해. 좀. 우리가 불안하잖아. 뭐 좀 얻어먹자. 그러면 또 애기 마음에 웃음 난다고. 맞아. 오늘 가 시장 좀 봐와라. 과일 좀 봐오고. 막 이러면 또 할 수 없이 이렇게 차려놓고 식탁에. 맞아. 맞아요. 애가 있어야 돼요. 엄마야 좀 불러봐라. 아 여보 저녁 잡수요. 네. 이러면 삥 둘러 앉아서 저녁 먹고 와인 좀 먹고 그러면 또 우리 아들 녀석이 아버지더러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좀 포도주 한 잔 드릴게요. 이러면서 주니까는 걔네들이 어른 노릇을 하더라니까. 우리는 유치한 애들이야. 맞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